시작되면서 안 어려운 데가 없지만 그중에서 청년들은 안 그래도 좁았던 지원문이 턱 막히고 일하던 곳도 잘리는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해결이 시급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2020 부산 청년주간 지금이야말로를 열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눌 기라는데 내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아짐이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는 뭔지 바라는 거는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나윤 지원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단장 이나윤입니다. 예. 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 늘 뭐 얘기는 됩니다만 이게 정말 체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늘 얘기가 됩니다. 그 올해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운영지원단장으로 제가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존재하고요. 예. 협력기구도 그리고 올해 특징적인 청년정책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복박스나 청년학교 등의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행복박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 안내와 작은 선물들이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로 청년 마음 건강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첫 부산의 청년 정책이고요. 작년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되었고 신청자가 35,000명 정도로 수요가 높았어요. 예, 예. 그리고 청년학교 역시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인데요. 청년의 니즈를 특화시킨 커리큘럼을 직접 기획하고 가르쳐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음건강이라는 학과도 있고 주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총 10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참여 차원의 어떤 청년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사자한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청년의 날이 이번에 또 생겼잖아요. 네.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 청년 정책이 형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는 단일하지 않고 삶에 닿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니만큼 청년 정책의 범위와 정책 내용에서 기존의 일자리 관점에서 더 나아간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청년 문제에 집중된 자원 역시 현재보다는 사실 훨씬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기존의 일자리 문제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형성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워낙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맨날 그쵸. 일자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청년 정책도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마저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말씀으로 듣는데 근데 일자리 문제는 늘 문제가 돼서 말이죠. 그쵸. 2020 부산 청년주간 지금이야말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예.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와 시선을 지금이야말로 모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으로 슬로건을 많은 토론 끝에 지금이야말로라고 내세웠어요. 그래서 청년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공론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꾸려져서 전반의 기획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청년 주간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는 등장인물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수 있는 기대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컨퍼런스 형태를 취하고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부산의 곳곳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거기 가서 또 모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는 크게 기획 세션과 자율 세션으로 나뉘는데 기획 세션에서는 격차와 차별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첫 번째로 다루고 그다음에는 코로나19 다음에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학교란 무엇인지 뭐 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부산의 청년 정책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 세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 마음 건강, 주거, 지역 공동체, 사회 공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데 네. 지역마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럼 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중계를 취하고요. 예. 청년 공간들이 많이 부산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런 청년 공간들을 청년들이 주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공간들이랑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산 수영구나 연제구나 최대한 많은 공간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청년들이 자기 주변 지역에서 주간을 접할 수 있도록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만약에 축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했겠죠. 다 모여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들이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아유, 뭐, 부산에 또 청년들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이야기 늘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청년 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가깝게는 주변 청년들에게 코로나19로 변한 삶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구직 활동 기간이 기약 없이 미뤄진 거는 정말 대표적이고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해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청년이거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청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사무직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막연한 불안감과 이 기약 없는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는 불안감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뭐 채용이 축소된다거나 연기가 된다거나 그러면서 정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이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나 주간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을 통해서 파악한 청년들의 현재 삶을 볼 때 실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다수로 실제 존재하고 이행기 청년이 가장 처음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근로 형태인 아르바이트 역시 거의 없는 수준에 지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긴급 지원 형태는 필요한데 또 아쉬운 측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존 구직정책 참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거기서 연결하고자 한 부분에서 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지만 코로나 시기에 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커싱이 된 점에서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구직이 지금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만 원으로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더 나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삶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모두에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긴 하죠. 네. 뭐 방금 지적하신 부분 사실 이제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4인 가족에서 뭐 다른 사람 돈 버는 사람 있고 그저기 구직하는 청년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제 당장 생계. 근데 요즘은 또 사실은 채용을 하더라도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좀 확산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좀 고용 안전 문제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흔히 있던 문제인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막 확산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원래 안 좋았던 연결고리가 점점 헐거워지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전부터 사회 큰 문제였고 있는 노동 구조의 문제, 특히 청년의 사회 첫 진입이 비정규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코로나 상황과 결부해서 고용 안전에 대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삶,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 확대 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전해주실까요? 어떤 얘기요? 예, 뭐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청년 주간이 시작되는데 뭐 거기에 네네.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네네. 아니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관을 진행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미래 자신감 부분이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을 필두로 청년의 날이 만들어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이죠. 청년 문제는 청년 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회 허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다방면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강조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이나윤 지원단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